안녕하세요. 구독자님께서 제가 목소리에 기운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기운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에 비가 와서 이틀 동안 아침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 걸 보고 아침 달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올리고 하루 쉬고 오겠습니다. 어제 G3BNT에는 공시가 4개 나왔습니다. 3개의 신규 공시와 1개의 정정 고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먼저 소송이 있었습니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인데요. 가처분은 가정적 처분이라고도 하는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처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시로 처분을 한다고 해서 거짓가를 붙여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처분 신청은 왜 할까요?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간 동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겠죠. 그래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 신청부터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00조의 가처분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무슨 말일까요? G3BNT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예시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G3BNT는 2021년 9월 13일경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신주 발행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주체와 신주를 발행하는 걸 막겠다는 주체가 싸우는 것이죠.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신주는 발행되어 있겠죠. 신주가 발행되면 현상이 바뀌게 됩니다. 신주 발행 전에 판결이 나와야 의미가 있죠. 신주가 발행되고 나면 신주 발행을 금지하려는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주 발행을 하고자 하며 누가 신주 발행을 막고자 하는가? 원고 신청인은 G3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G3홀딩스가 신주 발행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곳은 당연하게도 주식회사 G3BNT겠죠. 원고는 G3홀딩스입니다. 홀딩스인 걸 보니 지주회사의 느낌이 나죠. G3홀딩스가 바로 G3BNT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지분율은 3.89%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G3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G3사무투자업자회사로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요. 또 G3사무투자업자회사의 최대 주주는 양원석 최대 주주로 지분 9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3BNT의 경영진은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최대주주, 양원석 최대주주는 신주 발행을 막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G3BNT 회사 내부에서 대립되는 주체들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G3BNT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0월 7일 주주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 올라옵니다. G3BNT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근 국내에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 그룹 등을 대상으로 950억 원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등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상증자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회사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이번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HLB 컨소시엄의 글로벌 메디컬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교모세포종 및 산재성, 내재성 뇌교종 등의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해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주님들의 이익과 회사 발전에 반하는 G3홀딩스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려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유상증자를 기원하고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회사의 입장문입니다. 누가 썼느냐? 양원석 대표이사가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지트리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양원석 대표입니다.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한 원고죠. 그런데 또 양원석 대표는 유상증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면 동일 인물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양원석 대표이사의 의지대로 접수한 게 아니라면 지트리 사무투자업자 회사의 지분 97.7%는 실질적인 지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의 의지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트리 사무투자업자 회사는 다른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송은 10월 6일에 제기했고 10월 7일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날 공시도 지체 없이 곧장 올라오게 됩니다. 확인 일자는 당사 지트리비엔티가 팩스로 소장 접수증을 송달받은 일자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공시로 넘어가면 주주총회 소집 공고도 같은 날 나왔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진양곤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있죠. 정관의 변경도 있는데 지트리비엔티의 사명이 바뀝니다. HLB 테라퓨틱스로 말이죠. 이번 주주총회는 임시 주주총회인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HLB 그룹이 지트리비엔티를 온전히 HLB의 계열사로 가져오기 위한 절차입니다. 진양고 회장을 비롯한 HLB 그룹의 임원진들이 지트리비엔티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력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진양곤 HLB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 김종원 넥스트사이언스 대표이사, 임창윤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안기홍 HLB 관리총괄 부사장, 문정환 HLB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될 지트리비엔티의 사내이사가 전부 HLB 그룹의 임원들이죠. 이게 이번 임시 주주총회의 의안 1호입니다. 2호, 3호가 있고 4호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입니다. 그리고 정관이 변경될 때 회사의 이름도 바뀌는 겁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도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0월 7일 어제 나온 지트리비엔티의 4가지 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HLB는 정말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으로 성장할 때 진양고 회장은 스스로 절제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리미트가 해제되니까 어마어마한 인수합병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